소위 잘 나가는 글로벌 큰 기업들이 가만히 보면 다 리더십 서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뭔데 이렇게들 많이들 쓰고 있지?' 하고 있었는데 한국에는 그 명성이나 퀄리티에 비해서 한국에는 되게 늦게 도착한 그런 진단이기는 해요. 진단을 한두 개 정도는 쓰시거나 직접 쓰시고 또 진단을 받으시고 또 딜리버리도 하시고 하셨는 게 인제 한두 개들은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과 또 이거는 또 어떻게 다른지, 진단의 본질은 또 무엇인지 이런 면에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리더십 서클이라는 회사, 이 회사는 오로지 인제 진단, 이 리더십 서클을 기반으로 한 몇 가지 진단을 인제 만들고 있는데 이 회사의 퍼포스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우리의 사명은 우리 모두의 내재적 합일성, inherent unity죠. 내재적 합일성을 일깨우고 지구 공동체를 이끌기 위해 리더십의 의식적 실천을 발전시키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conscious practice of leadership이에요. 리더십을 의식적으로 계속 practice 함으로써 그것을 진화시킨다. evolve. 진화시키는데 우리의 존재 이유가 있다. 이렇게 했고요. 여기 또 중요한 단어가 inherent unity.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합일성. 그러니까 각 개인은 떨어져 있는 거지만 존재로서는 저 밑에 이게 약간 좀 되게 깊은 얘기인데 존재로서는 다 하나로 연결된 사람들이다. 뭐 이런 사상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뭐 이렇게 판단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합일성을 찾는 것, 네, 이런 것들을 네,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한마디로 먼저 소개하기 전에 이 진단은 다른 진단과 어떤 점에서 좀 특별한가 두 가지씩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홀 픽처를 보여준다. 사람에 대해서. 벌써 모양이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원 안에 여러 가지 역량들의 요소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직관적으로 여러 요소 간에 이렇게 어떻게 연관되고 전체적인 모습을 보기가 쉬워요. 그래서 자기 관점, 타인 관점, 또 강약점뿐만 아니라 이런 역량 발휘를 방해하는 깊은 차원의 이슈들까지도 리더로서의 전체적인 모습을 예, 보여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독특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바로 그 홀 픽처를 보여준다는 건 리더십의 여러 층위들, 예, 내면과 외면을 모두 측정하는 유일한 진단이다. 어 뭐 많이 경험해 보셨지만 역량 진단이 역량이라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을 말하지는 않죠. 그래서 훌륭한 리더십은 결국은 내면의 상태와 외적인 외적인 행동이 결합된 결과물이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내면, 외면을 모두 측정하는 최초의 진단이고 특히 내면, 그 의식, 예, 의식 수준, consciousness, 예, 이런 것들을 결국 그게 바뀌어야 바뀐다라는 그런 관점이에요. 근데 의식의 수준을 측정한다기보다 그 의식 수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사고 패턴을 가졌는지를 이 진단이 보여주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행동 변화에 대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 번째인 개발 경로를 알려줘요. 훌륭한 리더는 어떻게 행동한다라는 것을 그런 건 되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건 잘하고 뭐 어떤 걸 잘한다 해서 뭐 훌륭한 리더들의 뭐 특징 뭐 해서 뭐 몇 개를 나열하고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은데 문제는 그런 거를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또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단순히 행동 역량, 필요한 요구되는 행동 역량을 나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리더십 역량 간의 여러 차원 간의 상관관계, 그게 어떻게 되는지까지 보여줌으로 인해서 여기서는 개발을 두 가지 차원으로 봐요. 수직적 개발, 그다음에 수평적 개발. 예, 수직적 개발이라는 것은 의식의 수준이 올라가는 걸 말하고 수직적 개발이라는 것은 역량 간 균형을 갖추는 걸 말해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런 역량 간의 다이나믹을 다 보여주고 이 안에 세 가지 레이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경로를 보여준다. 패스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되게 희망적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리더십 서클은 진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진단 그냥 그 이상이다. 네, 이렇게 보겠어요. 아이고, 이게 뭐냐? 네,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는 무엇에 대한 정보를 주는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다면 진단이기 때문에 예, 내 시각과 타인의 관점을 같이 보여줍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행동 역량뿐만이 아니라 리더의 그 밑에 깔린 마인드셋, 사고 패턴, 의식 수준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인간 내면의 역동, 양면성을 보여줘요. 제가 코칭을 넘어갔나요? 제가 코칭을 하면서 발견한 거는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점도 있지만 또 동시에 굉장히 형편없는 면도 있어요. 어, 그, 이게 리더십이 나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또 훌륭한 면이 있고 또 예, 그러니까 건강치 못한 비헤이비어를 보인다고 해서 나쁜 리더는 또 아니고 또 반대로 훌륭한 리더라고 해서 모든 면에서 또 다 훌륭한 건 아니에요. 예, 모든 면이 매 순간에 다 훌륭한 건 아니에요. 그도 또 어떤 때는 크리에이티브 하면서 어떤 때는 우리는 리액티브 합니다. 이게 동시에 존재를 하거든요. 이런 양면성을 잘 반영한 리더십 도구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거를 다 반영했다라는 점을 발견하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네, 됐습니다. 예, 그래서 리더십 서클은 단지 진단이라기보다는 리더십 모델이다. 리더십의 보편적인 모델이다. 유니버설한 모델이다. 라고도 볼 수 있고요.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다. 라고도 말 수 있고요. 예, 뭐 이제 하나의 진단 세트다. 이렇게 말씀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조직은 그 리더들의 의식 수준을 넘지 못한다. 의식 수준 그 이상으로 결과를 낼 수는 없다. 예, 결국 리더들의 의식 수준이 그 조직의 성과의 수준을 결정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리더들의 그 의식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스냅샷을 보여주면 현재 미국에 본사가 있고요. 84년도에 이제 설립됐으니까 이제 한 40년 됐죠. 그리고 리저널 허브가 전 세계 한 14군데 있고요. 한국도 그 중에 하나고요. 한 3억 개의 데이터 포인트, 20만 명의 리더를 진단을 했고요. 그 이상을 3억 개의 데이터 포인트 가 있고 300만 개 이상의 데이터가 모였고요. 포춘 500대 기업의 38%가 사용 중이고 현재 20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한국어가 바로 20번째 언어입니다. 그다음에 10,000명 이상의 Certified Practitioner가 있고 조직 내에 인터널 코치로는 3,000명의 인터널 Certified 코치가 있고요. 현재 1,400개 이상의 조직에서 사용 중이고 한국은 이런 글로벌 프레전스에 비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픽사, 보잉, 뭐 맥도날드 이런 회사에서 쓰고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글로벌 프레전스에 비해서 한국은 조금 뒤늦게 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뭐 20번째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진단이 출발하는 점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개발. 이게 이제 목적은 결국은 개발되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성장하느냐인데, 이 개발이라는 거에 대한 이론부터 출발합니다. 사람은 언제까지 개발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개발을 꼭 해야 될까요? 라는 얘기를 한다면, 개발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한 개인이 못나서가 아니라 환경 때문이죠. 이렇게 복잡한 뷰카의 점점 복잡해지는 월드에서 이 뷰카에 대응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가요? 이것에 상응하는 그런 정신적 성숙도.
정신적 복잡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뷰카의 수준이 이 정도라면 세상의 복잡도의 수준이 이 주황색 이 정도라면 이것에 상응하는 이 demand 사람들의 정신적 복잡도에 대한 요구는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자기 주도적. 그러니까 오른쪽은 세상이고요. 왼쪽은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이것도 이론이에요. 그래서 유아기 사회와 자기 주도성, 자기 변혁적 이런 의식 수준 단계가 있다고 했을 때 자기 주도적 수준 이 정도의 우리의 정신 수준을 요구하는 세상의 복잡도인데 현재 우리들은 어느 정도냐면 사회화 정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화 정도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의 복잡도는 요 수준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런 디벨롭멘탈한 갭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 어떤 한 사람 어떤 한두 사람의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이 구조적인 문제다. 예,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래서 개발의 격차가 있다라는 것을 창피해 부끄러워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벨롭먼탈한 챌린지를 겪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의 의식 수준, 정신적 복잡도를 일로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행동하거나 삶을 펼칠 때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우터 게임과 그 안을 돌리는 이너 게임 두 가지 게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과치를 잘 내기 위해서는 사실 이너 게임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아우터 게임 바깥에 보이는 부분은 트레이닝의 역량이고 안의 부분은 디벨롭먼트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너 게임이 결국은 아우터 게임을 하고 있다. 90%는 결국 멘탈 싸움이다. 라는 거고, 예, 그래서 컨셔스니스는 바로 우리의 그런 내부 운영 시스템은 바로 우리의 의식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 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결과도 좋아질 수 없다. 행동도 좋아질 수 없고 결과도 좋아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의 의식, 정신 세계는 발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장하나요? 퇴화하나요? 멈추나요? 40년 전까지는 한 어느 정도 일정 나이 수준까지는 발달하지만 그 이상에는 더 이상 이제 성장이 멈춘다. 물론 뭐 생활적 지식은 늘지 모르지만 의식 수준, 정신적 복잡도는 어느 정도까지에서는 발달이 멈춘다라는 의견이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인 발달 이론, 특히 키건의 성인 발달 이론에 의하면 이 발달이 이렇게 쫙 일직선으로 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발달하다가 한동안 이제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또 발달하다가 또 어느 정도 머물러 있다가 발달하다 한 세 단계 정도가 이렇게 좀 머물러 있는 기간이 있는 정도로 이렇게 계속 발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유아기적인 마인드였다가 사회화된 마인드, 셀프 오서링, 자기 주체적인 마인드, 그러다 셀프 트랜스포밍 자기 변혁적인 마인드 이렇게 발달을 하는데 사람마다 이제 의식 수준이 다 다르겠죠. 근데 대부분은 어른의 한 82%는 한 요 정도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셜라이즈된 마인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일로 올라가는 거 대부분. 물론 또 여기에 있는 분은 더 의식 수준이 올라가서 셀프 트랜스포밍한 왜 우리 왜 아주 위대한 또 이제 뭐 국가 지도자라든지 우리 사회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도 이제 굉장히 덜어 있으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의식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사회화된 마음, 자기주도 마음, 변혁적 마음. 근데 이제 주로 여기까지 여기는 아주 이제 특수한 경우고 주로 요 사회화된 마음에서 자기주도하는 마음. 요 단계가 이제 대부분의 이제 우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발달의 과제로 삼는 부분이 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의식 수준, 아까 소셜라이즈돼서 셀프 오서링, 결국은 셀프 트랜스포밍까지 가는데, 어,
요걸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사회화된 거는 그야말로 사회적 가치를 내가 내면화해서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추앙하는 것을 나도 똑같이 추앙하고, 그러니까 가치의 중심이 외부에 있는 거고 인정받아야 나는 잘하는 거고, 그러다가 인제 셀프 어서링은 그런 가치의 내면화, 예. 내부에서부터 올라오는 가치. 그죠? 네. 어 그래서 좀 더 중심이 내가 되는 것. 예. 그렇다고 해서 인제 바깥으로 차단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어떻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건가에 대한 부분이고, 셀프 트랜스포밍은 그보다 더 한 단계 올라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까지, 예, 그런 의식까지 올라가는 단계를 말하고요. 요것에 해당되는 리더십의 모델의 단계를 보니까 요 소셜라이즈는 리액티브, 셀프 어서링은 크리에이티브, 셀프 트랜스포밍, 인테그럴에 해당되더라. 예. 요런 건 이제 다 이론에서 나온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매칭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리더십을 얘기하면 되겠다 해서 모델로 만든 거죠. 그래서 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유니티브 단계까지 이제 뭐 켄 윌버가 말하는 통합 이론 이런 건 이제 인테그랄의 수준이고, 정말 성인 그 이상에 가면 이제 유니티브가 되는 거고, 그냥 일반 범인들이 말하는 이제 의식 수준의 고양 이런 거는 리액티브에서 인제 크리에이티브로 올라가는 요 정도 단계를 말하는 걸로 인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서클에서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되게 많은 이론들이 통합이 돼 있어요. 쫙 보시면 네. 이런 어덜트 디벨로머 성인 이론, 또 크리에이티브 오리엔테이션이란 이론, 또 뭐 예 인지 심리학, 시스템 사고, 성취 동기 이론, 또 성격 구조 이론, 그다음에 매슬로우 자아 실현, 뭐 CCL 또 DDI의 역량 모델링,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 모형이다라는 거죠. 예. 그거를 또 이렇게 원으로 다 녹여서 냈는데, 제일 이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크리에이티브 리액티브라는, 그러니까 창의성 성향 또 반응성 성향이라는 게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프리츠 생게, 피터 생게, 키퍼 이런 심리학자들 또는 철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인지 심리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기저의 원리는 우리가 리액티브해지는 건 단지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달렸다. 뭐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인지심리학자 뭐 번스, 앨리스 뭐 이런 분들의 이론들이 다 녹아져 있고요. 또 캐릭터 스트럭처, 성격 구조 이론, 카렌 호나이 이분도 꽤 유명한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 정신분석학이에요. 그래서 어 그 이분의 이론 중에는 무빙 투 접근 동기, 그다음에 무빙 어웨이 회피 동기, 그다음에 무빙 어게인스트 투쟁 동기, 이 세 가지 동기가 인간의 기본 저 밑에 깔려 있는 기본 동기다 해 뭐 이런 이론이 있고, 뭐 애니어그램, 그다음에 칼 융의 에고 섀도우, 그다음에 바디 사이코 테라피, 소매틱도 또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 다 녹였어요. 또 스테이지 디벨롭먼트 프레임워크, 콜버, 키건, 윌버, 켄 윌버, 토베트 뭐 이런 이론들이 들어갔고, 또 뭐 전통적인 뭐 그 애니어그램이나 중동의 어떤 그런 고대 지혜, 인간 개발에 대한 고대 지혜 이런 것도 들어갔고, 컴피턴시 이론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 인지심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구조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 이거를 듣는 순간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늘 머릿속에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이게 뭐 능력치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때 정말 굉장히 어 대승적으로 생각하고 좀 더 크게 생각하고 더 좋은 일에 헌신하려고 하고 내가 더 좋은 애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또 어떤 때는 정말 찌질해져서 '에이 뭐 돕긴 뭐 도와.'
내가 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나도 힘들어. 왜 나만 공격해?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방어적이 되고 남을 공격하고 싶고 남을 밟고 있고 싶은 이런 마음 두 가지 마음이 되게 왔다 갔다 하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리액티브한 거는 되게 fear하고 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내가 지면 어떡하지? 내가 억울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fear로부터 출발해서 세이프티에 의해서 드리븐된 마인드셋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지 않는 게임을 벌이려고 하고 나만 살려고 하는 거 이런 마인드셋이라면 크리에이티브는 그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공동의 퍼포스를 이룰할 거지? 어떻게 하면 좋은 임팩트를 줄 거지? 우리 어떻게 하면 다 함께 잘 해 나갈 수 있지?' 하는 기본적인 패션, 좋은 패션으로부터 움직인다 해서 이거는 아웃컴도 그래서 되게 크리에이팅하고 이거는 리액팅, 상황에 리액팅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fear에 의해서 움직여서 리액션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과도 이렇게 잘 될 때도 있지만 또 안 될 때도 있고 들쑥날쑥. 그다음에 이거는 크리에이티브는 패션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윈윈의 게임을 벌이고 전체 최적화를 하고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죠. 그러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제 상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제 이런 사상이 밑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진단으로도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디멘전과 스케일을 보면 네 지금 뭐 영어로 제가 그냥 이미지를 넣었지만 다 물론 한국화 다 돼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원으로 표현돼 있고 위에는 크리에이티브한 역량을 표현하고 아래는 리액티브한 텐던시 경향성을 나타냅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위에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 밑에는 그 밑에 작용하는 사고 패턴이라는 점에서 이렇게 뿌리, 땅속에 밑에 있는 뿌리와 같아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역량에는 뭐 이런 5가지 또 그 안에 서브 역량으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역량은 그야말로 결과를 제대로 가져오는 핵심 역량을 말하고요. 이 밑에 있는 리액티브 텐던시는 결과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이게 제한적인 효과성을 가져서 이게 오래가면 번아웃이 된다든가 누군가한테 뭐 피해를 준다든가 뭔가 코스트가 발생하는 그런 리더십 행동을 말해요. 그래서 수능적인 거라든지 방어, 통제 이런 건 이제 크게 3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이 그림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나무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무 뿌리에 따라서 이게 어떤 줄기와 열매를 맺고 이파리를 맺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 비유했을 때. 그다음에 요 원은 또 요렇게 좌우로 구분을 하면 왼쪽은 관계적 역량, 오른쪽은 태스크 관련된 역량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나누면 사분면으로 나누면 크리에이티브 관계 역량, 크리에이티브 업무 역량, 왼쪽은 리액티브 관계 역량, 리액티브 태스크 역량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도 그냥 우연히 자리 잡은 게 아니라 다 이 자리에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역량들이. 그래서 내부 이제 서클을 보면 요거 하기 전에 서클을 보면 여기 가운데 하나 서클이 있고 바깥에 서클이 있죠. 그래서 가운데는 대역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세부 역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부 서클 핵심 리더 역량, 외부 서클은 하부 역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인제 선이 있죠? 선. 예 선은 셀프고요. 요 음영, 그린색 음영은 others 예 타인의 점수입니다. 요렇게 아래쪽에는 또 이렇게 돼 있고 complying, protecting, controlling 3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게 그럼 과연 얼마나 이거를 재는 게 비즈니스 리절트를 반영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역시 이것도 다 연구가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그걸 설명을 하면 인제 원 그래프를 보면 인제 가운데 이 원이 있고 양 양쪽 위아래에 네 개의 서머리 척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리액티브와 크리에이티브 역량 2개를 합친 거. 합쳐 각각 그랬을 때 리액티브 대비 크리에이티브 2 분의 경우 셀프는 75 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75 퍼센타일이에요 여기는. 75 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훨씬 더 크리에이티브하다고 보는데 타인이 봤을 때는 요 정도 그러니까 40 퍼센타일이 나온 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관계적 역량과
태스크 역량 간의 균형을 보여줘요. 그래서 본인은 굉장히 밸런스가 높다고 보는데 타인은 한 20밖에 20%이라고 보고 있고 요거는 리더십 포텐셜 유틸라이제이션 리더십 잠재성 리더십 잠재력 활용 정도, 활용 정도라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 알고리즘이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정도의 효과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거고요.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요거는 리더십 효과성이라 그래서 또 다른 또 5개의 별개의 문항이 있습니다. 뭐 난 이 리더랑 일하는 게 얼마나 만족스럽다. 뭐 추천하고 싶다. 뭐 이런 식의 질문에 대한 이제 결과치예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서머리 척도가 있는데 어, 다 설명을 했네요. 네. 리더십 효과성 척도가 있는데 이게 과연 그러면 리더십 효과성과 창의성 역량과 얼마나 상관관계 보시다시피 되게 정의 관계에 있다. 이건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나중에 서티 과정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지만 그래서 각 역량별로 리더십 효과성과 또 이렇게 상관관계를 연구를 했고요. 비즈니스 성과와의 상관관계도 이제 물론 연구를 했죠. 그래서 리더십 이펙티브 아까 그 리더십 이펙티브니스 그 점수가 높을 때 과연 비즈니스 퍼포먼스도 높냐 이렇게 봤을 때 탑 10, 또 바텀 10을 보니까 그러니까 비즈니스 결과가 탑 10, 바텀 10을 보니까 탑 10인 분들의 리더십 서클 결과를 다 합치니까 이런 모양이 돼요. 그러니까 되게 크리에이티브는 높은데 리액티브는 낮은 거. 또 바텀 10을 합쳐보니까 또 이런 모양이 되더라. 그래서 두 개를 합쳐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딱 이게 이제 고성과 리더들, 그러니까 효과적인 리더들의 리더십 서클 결과치를 합한 거. 이거는 비효과적인 리더들의 리더십 진단 결과를 합친 거. 뭐 이제 뭐 이런 것들 그냥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비즈니스 성과와 리더십 효과성, 또 크리에이티브, 리액티브 역량 간의 상관관계를 또 다 보여드릴 수 있고요. 진단을 하고 나면 이런 리포트는 아까 그 원 그래프로도 나오고 또 매뉴얼, 해석 매뉴얼도 또 나오는데요. 이 표시는 매뉴얼로 나오는데 표시는 아까도 했지만 이게 글로벌 롬이 있기 때문에 퍼센타일이에요. 아까 100점 이런 거, 70점 이런 게 퍼센타일로 나와서 내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 역량 간의 다이나믹을 보여준다고 했었죠. 지금 30분 했었죠. 그래서 이 위치도 되게 의미가 있는데요. 그냥 아무렇게나 자리 잡은 게 아니라 위치가 갖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포짓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반대되는 거. 이 반대되는 거는 어, 그야말로 컨트롤링과 릴레이팅은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커지면 이게 높을 수가 없는 그런 상관관계를 가져요. 네. 그래서 어, 이게 높은데 이것도 높기는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거를 줄여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고요. 서로 부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고 또 complying과 achieving은 또 부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이것도 또. 그다음에 protecting과 self-awareness 간에 또 부의 상관관계가 있고 네이버라는 개념도 있어요. 이웃이에요. 바로 요 옆에 있는 애들은 비슷한 것 같지만 얘는 크리에이티브, 얘는 리액티브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은 좀 비슷해 보이지만 이건 굉장히 건강하게 표출된 역량이고 이거는 건강치 못하게 리액티브한 방식으로 표출됐을 때는 컴플라잉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컨트롤링과 어치빙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크리에이티브하게 발휘되느냐, 리액티브하게 발휘되느냐에 따라 컨트롤링이 되고 어치빙. 네. 그래서 되게 자기 자신은 어치빙이라고 하지만 타인한테는 컨트롤링의 이펙트가
주어진다거나 예, 이런 경우가 많죠. 그리고 내 자신도 어치빙을 한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컨트롤링의 함정에 빠지기 쉽고 아까 여기서도 나는 릴레이팅을 하고 있는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컴플라잉 쪽으로 가기가 쉽다거나 그래서 이런 그런 양면성 또 빠지기 쉬운 함정, 예, 또 과용, 예, 오버플레이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프로텍팅의 또 반대는 오텐티시티다. 이제 이런 이 안에서의 이런 서로 간의 예, 다이나믹을 또 알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하고 해석하고 디브리핑하고 개발의 경로를 찾을 때 이게 굉장히 좋은 힌트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발을 이렇게 한다. 비슷한 이웃끼리 이웃을 타고 개발하는 거예요. 이웃. 네. 이렇게 이건 나중에 또 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리더십 진단 서클은 예, 전체적인 모습 또 각 역량 간의 상관관계, 다이나믹, 그다음에 개발 경로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보여준다라는 거고요. 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버전인 콜렉티브 리더십 어세스먼트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을 진단하는 게 아니라 리더십 팀의 다이나믹을 진단하는 도구예요. 하나를 갖고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진단하는 거예요. 개인을 진단하는 게 아니라 뭐 매니저 버전도 있습니다. 예, 이건 빨리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한국은 예, 지금 현재 이렇게 이런 언어로 되어 있고 한국은 20번째로 로컬라이제이션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인증 과정이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있고요. 이 인증 과정은 사실 많은 걸로 구성이 됐는데 3일만 있는 게 아니고 3일 워크숍 이전에 본인이 스스로 이 진단을 받으시는 거예요. 받고 또 1대1 디브리핑 세션까지도 받아요. 이 서티파이드 된 코치님으로부터 1대1 세션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진단을 경험을 하고 들어오시고요. 네, 워크숍이 끝나고 나면 워낙 공부할 게 많아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포스트 워크라고 그래서 또 퀴즈를 내는 게 이제 퀴즈라기보다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또 같이 공부하면서 풀면서 그것을 제출하고 나면 그거를 리뷰하는 또 세션이 간단한 세션이 또 한 달 후에 있습니다. 이걸 하면 그러면 이제 서티가 주어지면 그러고 나면 이 리더십 서클 서티파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포탈 어마어마한 연구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개발에 대한 것, 디브리핑에 대한 것, 예, 이 모든 것에 대한 리소스를 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이 리더십 서클은 여기서 인증을 받으시면 본사로부터 직접 진단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간 마진 없이 본인이 직접 구매해서 뭐 디브리핑도 직접 하실 수 있고. 그래서 혹시 코치분 중에는 내가 뭐 똘똘한 진단 하나 내가 쓸 수 있는 걸 하나 갖고 싶다. 그랬을 때 요것을 이제 마스터 하셔서 본인이 예, 임원 코칭이나 진단을 하실 때 이걸 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3일 동안 진행되고요. 등록 마감은 왜냐하면 사전 진단도 해야 되고 또 1대1 원원원 디브리핑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4주 전까지는 그래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오늘이 11월 7일이니까 4주 전까지는 하시도록 이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거 등록은 이제 그 본사 페이지 저희 한스 코칭에서 받는 게 아니라 본사 페이지에서 이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용을 하고요. 이 책의 근간이 된, 이 진단의 근간이 된 책은 바로 아주 엄청나게 좋은 책입니다. 스케일링 리더십, 그러니까 마스터링 리더십. 네, 그래서 스케일링이라는 얘기는 지위에 맞게 리더라면 본인 지위에 맞게 스케일링 업 하는 게 필요하다. 역량에 대해서 이 두 분이 파운더이고 개발자이십니다. 네, 그래서 누에꼬치가 나비가 되는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된다. 단순히 행동을 조금 바꾼다가 아니라 의식 자체가 이렇게 트랜스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ompetency is only half of the game이고 인어 게임이 모든 것을 많이 좌우한다. 그래서 리더십 개발이라는 결국은 의식의 싸움이고 영적 개발이다. 영적 여정이다. 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